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달러 초강세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래저래 비트코인의 흐름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2만 달러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곧장 저항에 직면한 상황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 돌파를 이뤄낸 뒤에 다시 저항에 직면하면서 다시금 19,000달러대로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775달러 부근,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22,2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구간만 잘 지지를 받아주면 25,000달러까지의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펼쳐지는 환경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 사이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이더리움 클래식의 랠리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또다시 해시레이트가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해시레이트 상승과 맞물려서 의미 있는 수준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더클은 평소에는 죽은 척 심정지 상태를 보이다가도 일단 한번 시동을 걸면 무섭다 싶을 정도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슈와 관련해서 얼마나 반사이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연말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의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연내 회복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내용인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9월 13일 소송 합의 가능성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누가 뭔 소리를 한 건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9월 13일 약식재판 브리핑 개시를 앞두고 양측이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공동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가능성 측면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도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드텀 랠리의 시작 지점도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은 아직 그닥 눈에 띌 정도는 아니어서 기대 반 불안 반 그런 심리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초강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2만 달러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곧장 2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올라서자마자 곧장 저항에 직면해서 2만 달러 다시 반납하고 다시금 2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다시 투자 심리가 소폭 완화돼서 공포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그 여부인데 아직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좀 더 후퇴했는데 39%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연저점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20% 위에서 자리하면서 올해 최고 수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무엇보다 유럽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20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110을 넘어선 상황을 거론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흐릿해 보인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지난 며칠 동안 19,520달러에서 20,576달러 좁은 범위에 갇혀 있다. 이건 황소와 곰 모두 우유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황소는 하락세에서 매수하긴 했지만 오버헤드 저항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2775달러가 하락하고 있고 RSI 역시 마이너스 영역에 자리하고 있어서 19,520달러 아래로의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18,910달러에서 18,626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황소 세력은 이 구간은 확실하게 방어해야 하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돌파할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2,25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후에 25,211달러까지 랠리의 문이 열린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이 가격을 18,626달러 아래로 떨구면 비트코인은 17,622달러 최종 지지선을 다시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다시 하락세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에는 좀 더 부정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규모 매도 이벤트가 한 번 더 남아있다. 이번 하락장에서 유통량 대비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한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이 마이너스 존에 머문 기간은 충분히 길지 않았다. 한 차례 대규모 매도가 지나간 뒤에 비트코인은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긴축과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시 환경에서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크로 투자자인 린 알덴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녀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정책을 완화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에너지 등 특정 부문의 공급이 개선되고 상품과 물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연준은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금리 정책 전환을 고려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계속 플러스 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트코인 등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분석에서 우리가 조금 챙겨야 하는 부분은 비트코인 역사상 비트코인이 긴축과 금리 인상 환경에서 거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겪는 거시경제 환경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는 금리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건 공급망 리스크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중국 등과 관련된 글로벌 상황이 거시경제의 핵심 요소가 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미드텀 랠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증시를 부양하지 못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루 사이에 시장의 기대감을 가장 키운 종목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더클은 최근 24시간 동안 23%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4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과 라이트코인을 밀어내고 시총 랭킹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가 펌핑된 것은 이더클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부분이 계기가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메인의 계열사 엔트풀이 이더클 생태계 개발을 위해서 $10,000,000를 투자한 것에 이어서 마이닝풀 BTC.com이 이번 주에 이더클 지원을 시작한 건 역시 호재성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비트메인이 엔트마이너 E9 채굴기에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펌웨어를 출시하면서 실질적인 이더클로의 마이닝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채굴자들의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닝 전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단계에서의 기대 포인트는 이번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반사이익 효과가 이 시장 전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동력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게 하반기 미드텀 랠리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증시의 흐름이고 금리, 환율, 전쟁 상황 이런 것 등이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증시가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오를 수 있지만 가능성 낮다. 이렇게 좀 더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 마크 헐버트는 뉴욕 증시의 연내 회복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올해처럼 첫 8개월 동안 급락장이 펼쳐졌던 해에 연말까지 하락분을 모두 만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앞으로 넉 달 동안의 상승 확률은 시장이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와는 무관하고 독립적이어서 반드시 올해와 조건이 비슷한 연도만 골라서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완전히 암울한 결론은 아니지만 증시가 올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은 요원하다. 1928년 이후에 마지막 넉 달 동안 S&P 500이 조금이라도 상승한 경우가 64%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마지막 날까지 S&P 500 지수는 오늘보다 높을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시세적인 상황은 다소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0.33달러 주변에 간당간당 걸려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라켓이 우패드히에는 지난 며칠 동안 XRP는 0.32달러에서 0.34달러 사이에 머물렀지만 좁은 범위의 거래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0.32달러 아래로 내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0.3달러 중요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전 3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황소들이 공격적인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가격은 0.32달러에서 반등해서 0.34달러로 넘어설 경우 황소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고 이후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36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0.39달러의 강한 간접 저항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데 바로 9월 13일부터 약식재판 브리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재미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양반 전망들 중에 지난 2년 동안 틀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이게 적중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가능성 정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9월 13일 약식재판 브리핑 시작과 관련한 준비 서면을 법원의 양측이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공동 합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건 변호사는 양측이 이미 각자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이 소송 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논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좀 풀어서 바라보자라면 지금까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SEC가 제대로 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 게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대체 뭐가 증권이고 비증권인지를 SEC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SEC가 상위 20개 암호화폐 목록을 살펴보고 그게 증권인지 아닌지를 공개해야 한다. 보호성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 대체 뭐냐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SEC는 증권으로 보인다라면서 9개 코인을 증권으로 지정을 했는데 모두 20위 밖에 자리한 이름 들어도 모를 그런 종목들이었다라는 점에서 SEC의 헛짓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상황에 대한 예단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곧 마련될 수가 있고 여기서 양측 합의라는 다소 나이스한 그런 결론 도출 가능성도 높든 낮든 일단 존재한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인도와 관련된 꽤 의미 깊은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세상은 지금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건 글로벌 패권, 화폐 패권 이런 것들과 엄청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관점이시라면 이런 큰 틀에 대한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